이제 결승을 앞둔 액션 토너먼트 2014 윈터. 7주차 경기에서는 던전 앤 파이터 최종 진출전과 사이퍼즈 3, 4위전이 진행됐습니다. 먼저 최종 진출전이 펼쳐진 던파 부문의 대장전에서는 위너가 제니스 스톰 X를 2대0으로 격파하고 결승전에 진출. 개인전에서는 조신영이 이재명을 꺾고 결승에 올랐는데요. 결승에서 정상천과 다시 맞붙게 된 조신영. 과연 누가 최후의 승자가 될지 기대가 됩니다. 또한 사이퍼즈 부문에서는 제니스 스톰 X가 저격을 3대0으로 완파하고 3위에 올랐는데요. 다음 주에는 던전 앤 파이터와 사이퍼즈의 최종 승자를 가리는 마지막 결승전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13일 개막전을 시작으로 오늘까지 세 번째 경기를 마친 LOL 마스터즈 2014. 오늘 나진과 KT의 대결에서 나진이 KT의 기세를 꺾어냈는데요. 승점 3점으로 선두를 달리고 있는 SKT의 행보와 다음 주 삼성과 진에어의 4회차 경기 역시 기대해봅니다. 드디어 LOL 레이디스의 리그의 8강이 시작했습니다. 8강 1경기에서는 코어팀이, 2경기에서는 강력한 우승 후보 그레이스팀이 4강에 올랐는데요. 다음 매치에서는 누가 4강 티켓을 거머쥐게 될지 직접 확인하세요. 세상 모든 게임의 이슈를 더하는 게임 플러스. 안녕하세요, 권희슬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실 두 기자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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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동계올림픽이 한창인데 점점 이제 고조에 달하고 있죠. 김연아 선수도 그렇고 쇼트트랙에서도 금메달을 차지했고요. 예, 뭐 김연아 선수 경기가 의외로 늦게 하더라고요. 뭐 눈물 비비면서 이렇게 막 졸려하면서 봤는데 또 경기를 할 때는 또 잠이 번쩍 깨더라고요. 정말 아름답고 우아한 경기였습니다. 어쩐지 조금 피곤해 보이시더라고요. 네. 쇼트트랙 그 여자 단체전 같은 경우는 중국을 예. 마지막에 이기고 하는 장면 굉장히 뭉클했었고요. 네. 또 생활 스포츠인 컬링도 또 굉장히 이번에 인기를 많이 얻었잖아요. 네. 사실 우리 e스포츠도 이제 궁극적으로 올림픽에서 종목화가 돼갖고 우리도 올림픽에서 e스포츠를 볼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루빨리 올림픽에서 e스포츠를 만나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게임 플러스, 게임계 핫한 이슈들만 모아서 준비했는데요. 먼저 어떤 소식들이 준비되어 있을지 지리포트 먼저 만나보시죠. (1979년) 최초로 등장해 로봇 애니메이션의 새로운 역사를 쓴 건담. 애니메이션 속 건담들을 그대로 재현한 프라모델도 아직까지 인기 만점인데 용산의 한 게임 시연장.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게임에 집중하고 있네요. 왜 이곳에 모인 걸까요? 건담이니까. 건담을 아주 좋아하거든요. 건담을 좋아해서 왔어요. 건담 관련 게임을 시연한다고 해가지고 최근에 건담 신작 2작을 냈는데요. 진건담 무쌍이랑 건담 익스트림 버튼 포버스를 냈는데 오늘 이제 국내 팬들에게 보답하고자 이런 행사를 열게 되었습니다. 새로 나온 건담 시리즈 해보고 신난 유저들. 아이부터 어른까지 게임 선매경에 빠진 모습. 어떤 게임이 가장 인기 있을까요? 무쌍이 가장 재밌는 것 같은데요. 익스트림 풀버스트요. 진 건담 무쌍이 좋은 것 같아요. 혼자 미션을 깨는 것보단 둘이 같이. 박진감도 있고 매우 스피디해서 일단 진건담 무쌍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제 무쌍 시리즈에 이제 건담을 합친 그런 시리즈고요. 이번에 후속작으로 진건담 무쌍이 이렇게 새로 나오게 된 계기입니다. 그리고 건담 익스트림 버스도 전작에 이제 익스트림 버스가 나왔다가 이번에 풀 버스로 해서 몇 가지 좀 더 아이템들과 이렇게 캐릭터들도 좀 더 추가돼서 출시하게 된 게임입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현장에 참가자 10명을 추첨해 국내에선 구할 수 없는 희귀 아이템을 놓고 1대1 토너먼트가 진행됐는데요. 그 첫 경기 시작. 하는 사람도 보는 사람도 손에 땀을 쥐며 경기에 임한 가운데 드디어 첫 번째 승자가 탄생했습니다. 그 후에도 치열한 경쟁은 계속되었는데요. 좋아하는 건담을 응원하는 관람객과 많은 도전자를 제치고 결승에 오른 두 사람. 마지막 경기인 만큼 뜨거운 열기. 한치의 양보도 없이 게임에 더 집중하는데 치열한 접전 끝에 드디어 최종 우승자가 가려졌습니다. 그 소감은 어떨까요? 1승이나 2승 정도 할 줄 알았지 결승까지 가가지고 친구도 이기고 해서 이렇게 올 줄까지 몰랐어요. 제가. 레어 아이템 획득 축하드려요. 다양한 건담 게임을 체험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한글화죠. 한국어판이 아니라서 한국에도 건담 좋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부분이 좀 아쉽죠. 아니나 다를까 모두 일본어로 돼 있는 게임들.
저희 목표가 올해는 한글화 타이틀을 최대한 많이 그것도 특히 건담 타이틀을 최대한 많이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하려고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담을 좋아하는 모든 유저들을 위한 건담 게임 페스티벌.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던 축제의 장이었습니다. 건담 파이팅! 멋진 건담과 함께 리얼 로봇의 세계로 빠져보세요. 각종 규제와 외상 게임의 강세 등 위기에 놓였던 2013 게임계. 하지만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국내 주요 게임사들의 매출 성적은 굉장히 우수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현재 넥슨이 가장 선두를 하고 있는데 한 1조 원 정도 매출이 나온 걸로 파악되고 있고요. NC소프트가 한 7,500억 정도, 그리고 NHN이 6,500억으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뒤로 원래 만년 5위에 있던 넷마블이 5천억 원으로 이제 4위로 올라갔고요. 이렇듯 전체 매출에서는 넥슨이 1위를 지켰는데 이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은 작년까지만 해도 5위였던 넷마블이 4위로 뛰어오른 것. 넷마블 같은 경우는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한 134% 정도 상승한 걸로 밝혀지고 있는데요. 다음 게 차차차, 그리고 몬스터 길들이기 등 기라성 같은 게임들을 연속으로 매출 상위권에 올려놓으면서 전반적으로 모바일 전체 수익이 넷마블의 60%가 넘어가는. 모바일 게임 시장의 성장 추세에 발맞춰 넷마블은 그 어떤 기업보다 빠르고 과감하게 모바일 사업으로의 전환을 시도한 이후 국내 대표 게임사로 확실히 자리매김했다는 평가. 하지만 이쯤에서 주목할 점이 있다. 모든 게임사의 매출액은 눈에 띄게 상승했지만 오히려 영업이익은 하락세를 걸었다는 사실. 네오위즈는 영업이익이 17%, NHN은 27%, 다음은 31.4%, 게임빌 컴투스의 경우 무려 52%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 같은 영업이익 감소 현상의 원인은 무엇일까? 그 이유는 이제 플랫폼에 올리는 어떤 제반 비용, 그리고 마케팅의 상승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하루에도 몇백 개씩의 이제 스마트폰 게임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 게임들의 어떤 경쟁 체제라는 게 어떤 플랫폼에 의존하지 않고는 다운로드를 유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게임을 굉장히 잘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플랫폼에 탑재하지 않으면 그걸 노출이 안 됨으로써 사장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각 게임사들의 플랫폼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영업이익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플랫폼사, 퍼블리셔, 개발사, 3자 간의 불협화음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그 문제점들을 파헤쳐봤다. 수익률 배분 문제. 모바일 게임을 아우르는 대형 플랫폼과 퍼블리셔, 그리고 개발사의 수익 배분 구조는 게임을 직접 개발한 개발사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구글 플랫폼이라든지 애플 플랫폼에서 기본적으로 30%를 가져가고 그 뒤에 다시 카카오톡이라든지 이런 플랫폼에서 전체 매출의 21%를 가져갑니다. 그 상태에서 다시 퍼블리셔하고 제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 개발사랑 퍼블리셔가 또 쉐어를 나누게 되지만 결과적으로 5대5라고 나눴을 때 개발사의 매출은 24.5%에 불과해집니다. 기업과 기업 간의 계약을 통한 수익률 배분. 아직까진 법적인 통제가 이루어질 만한 범위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개발사가 실질적으로 가져가는 이익은 지극히 적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 또 한 가지의 문제는 이렇게 적은 수익을 감수하면서 어렵게 플랫폼과 계약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마음 놓고 편히 웃을 수도 없다는 것. 그 이유는 포화 상태에 이른 모바일 시장의 경쟁이 그만큼 치열하기 때문이다. 초반에는 100만 이상, 200만 이상, 1000만까지도 갔었는데 지금은 이제 10만 다운로드가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게임이 몰린 경우에는 3만 다운로드, 5만 다운로드 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익률 배분 문제와 높은 비용이 드는 입점 경로. 그렇다면 과연 실질적으로 게임 개발에 몸담고 있는 개발사의 입장은 어떨지. 급여를 못 줄 정도다. 그리고 도산의 위험에 있다 하시는 분들도 꽤 있었고요. 너무 힘들다. 대부분의 게임 플레이를 하는 사람들이 게임을 직접 찾아서 한다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추천을 해주거나 이런 형태의 굉장히 의존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게임 개발사들은 좀 울며 겨자 먹기로 카카오톡 시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는 플랫폼사가 수천만 명의 유저 DB를 쥔 채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큰 기업으로 자리 잡은 데 있는데 플랫폼은 컨텐츠가 없으면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텐츠가 다양화가 되는 것을 뒷단에서 밀어주고, 그리고 컨텐츠 개발사들은 고마운 플랫폼하고 같이 해외로 나가고 어떤 이런 유기적인 게 같이 이렇게 맞물렸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높은 매출과 고성장을 이룩한 모바일 게임 시장. 하지만 이면에는 90% 이상의 중소기업들이 어려운 길을 걷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다양하고 우수한 컨텐츠들이 빛을 발할 수 있게 환경 개선과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네, 겉으로 보기에는 많은 성장을 이룬 게임 시장. 하지만 그 이면에는 이런 문제점들도 존재하는군요. 최근 만나본 업체 중에서는요, 이런 얘기를 하는 쪽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일찍 들어온 업체라서 성공한 게임도 하나 있고요. 올해 3-4개의 게임을 내면서 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게임사인데 거기도 지금 좀 쉽지 않다고 해요. 근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주변에 많은 그 모바일 게임사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움에 처했고 특히나 2-3년 전에 이제 모바일 게임사가 활짝 열릴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많은 좀 스타트업들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이 스타트업들이 현재 지금 자금줄이 말라가지고 거의 도산 위기에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고 있어요. 거기다가 지금 투자를 받으려고 해도 제대로 된 어떤 배율로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거의 투자를 받을 수도 없는 상황. 너무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금. 네.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플랫폼사의 입장은 어떤가요? 예, 플랫폼 같은 경우는 아까도 이제 얘기를 했듯이 수수료 배분 문제에서 사실 51%를 떼내고 나서는 사실 49%를 가지고 퍼블리셔와 개발사가 나누는 구조는 사실상 굉장히 그 수익이 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아까 그러니까 게임을 내고도 결국은 도산하는 그런 흑자 도산이라는 그런 개념도 나올 수 있는데요. 어쨌든 카카오톡이 지금은 굉장히 그 제일 큰 플랫폼이 국내에서는 플랫폼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카카오톡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사실은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오픈마켓을 만든다던가 아니면 기존의 오픈마켓을 인수한다던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수수료를 전반적으로 좀 낮춰야 됐는데요. 어쨌든 플랫폼사들이 국내에서만 경쟁에 머무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해외의 바운더리를 넓혀갖고 어쨌든 해외 쪽의 유저들을 커버리지를 넓혀줌으로써 어쨌든 이익은 좀 박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커버리지를 가져감으로써 결국은 수익을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방면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시작하기도 전에 너무 커져버린 모바일 게임 시장. 지금이라도 생태계 유지에 힘쓰는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소식 역시 조금은 무거운 주제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14년 연속 전 세계 게임 올림픽 WCG가 돌연 중단한다는 아쉬운 소식입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14년) 역사를 가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대표 e스포츠 브랜드 월드 사이버 게임즈. 하지만 지난 5일 WCG 이수훈 대표가 앞으로 WCG를 개최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공식 메일을 전달했다는 사실. 대한민국 우승을 마지막으로 WCG는 역사 속의 뒤안길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는데 e스포츠 팬들을 애타게 만드는 WCG 중단 사태. 그 원인과 현상을 짚어보자. 네, WCG 중단, 이 소식에 대해 기자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생각지도 못한 소식에 많은 e스포츠 팬들의 아쉬움을 샀고 저 또한 2013 WCG에 가서 굉장히 의미 있고 감동적인 시간을 보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거의 WCG에 거의 한 10년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아쉬웠고요. 사실 현재 선수뿐만 아니라 은퇴한 선수나 감독들도 정말 굉장히 깜짝 놀라는 소식이었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반응이 굉장히 아쉽다. WCG가 없어진다는 게. 분명 올림픽 같은 어떤 이런 대회가 있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을 누가 해줄 것이냐 이런 반응들이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었던 그렇죠. 게임 올림픽이었는데 사실 그렇게 세계 최초로 세계 게임 올림픽으로 많은 성과를 냈을 것 같은데 그 성과는 어느 정도였나요? 사실 WCG의 그 테마는 Beyond the Games입니다. 사실 게임을 넘어서라는 얘기죠. 사실은 여러 가지 성과 중에 사실은 그런 부분들, 즉 게임 문화를 만들었고 e스포츠 문화를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사실 이게 국내의 가장 큰 회사가 사실은 주도적으로 했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 국내 큰 회사가 사실 마케팅 툴로서 많이 활용했던 부분도 있었지만 결국은 그 국내에서는 국내 회사이기 때문에 그 국내 회사 그러니까 즉 e스포츠 종주국은 한국이라는 그런 아주 그 좋은 인식을 많이 심어줬었죠. 그리고 또 이 안에는
뭐 그 회사뿐만 아니라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네. 아니면 블리자드나 네. 아니면 큰 회사들 EA나 장비사들이나 큰 회사들이 많이 들어와서 정말 적극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생각해 보면은 정말 많은 스타 플레이어나 많은 그 재미난 명경기도 많이 났었고요. 그런 부분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 e스포츠를 이끄는 글로벌한 모델로 이끌었던 대표적인 모델이었던 것 같아요. 뭐 지금의 블리즈컨이라든가 많은 e스포츠 모델이 됐었던 하나의 그렇죠. 개념이 될 거고요. WCC는 어떻게 보면 수익 모델은 아니에요. 이게 뭐 올림픽 수익 모델이 아니듯이 올림픽이나 이런 행사가 그렇듯이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아무래도 이제 마케팅에서로서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요. 이 대회를 만들었던 우리나라의 가장 큰 어떤 전자업체가 한 해 적게는 뭐 100억에서 많게는 뭐 140억, 200억까지 있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약 14년을 해왔던 걸 계산해 보면 그 회사가 쓴 비용만 2천억이에요. 거기에 또 다른 회사들의 스폰서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이 WCC라는 브랜드는 어떻게 보면 글로벌하게 수천억억의 가치가 있는 어떤 e스포츠 브랜드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뭐 그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돈 거의 3천억의 돈과 플러스 초창기에는 사실 우리나라 문화부에서도 5억 원, 그렇죠. 매년 5억 원씩 거의 25억 원에 사실 정부의 국비도 들어갔었던 예. 좋은 그 의미 있는 행사였잖아요. 정말 그만큼 예. 의미가 정말 컸네요. 예, 네. 그래서 사실 WCC를 이번에 그 이끌었던 이순 대표하고 얼마 전에 만나서 좀 진솔한 얘기를 나눴었는데요. 네. 많이 아쉬워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이수윤 대표를 찾아가 그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WCG의 정리 절차가 진행될수록 그간 함께해온 14년 추억 역시에 함께 사라지는 건 아닐까. 이에 WCG를 이끌어왔던 이수은 대표의 입장은 과연 어떨지 그를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게임과 e스포츠를 사랑해주시는 온게임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WCG 이수은 대표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설립했을 때의 시대 환경과 지금의 그런 문화적인 트렌드는 또 굉장히 또 변한 부분이 또 많고 또 저희가 WCG가 지금 PC 플랫폼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모바일이라는 것과 좀 배치, 다 상충된다고 그럴까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저희가 잘 조화를 시켜 나가야 될지가 이제 매년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e스포츠가 더 한층 발전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는 저희가 지금에 있는 건 안타깝지만 좀 역사의 뒤안길로 하고 더 다른 것을 위해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WC 브랜드를 저희가 더 이상 운영을 하지 못하겠지만 대한민국 정부라든지 아니면 한국에 있는 다른 e스포츠 단체로 이렇게 브랜드가 귀속이 돼서 더 큰 한류의 바람을 주실 수 있도록 더 많은 후원과 열정으로 좀 도와주시면 저를 비롯한 또 저희 조직원들 그다음에 그동안 WCG를 사랑해줬던 팬 여러분들께서 많은 큰 또 힘을 받으실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 WCG 대회는 지금 올해를 끝으로 사라지지만 죄송합니다. WCG에 보여주신 그러한 사랑과 성원을 보여주시는 길이 앞으로도 더 e스포츠가 발전하고 게임이 발전하는 그런 또 하나의 커다란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꼭 잊지 않고 보여주시기를 정말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년간 WCG를 위해 애쓴 저희 이수윤 대표의 입장을 들어봤는데요. 이렇게 인기도 정말 많았고 역사적으로도 어떻게 참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이런 대회가 예. 갑자기 이렇게 돌연 중단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근데 아무래도 이 WCG의 100% 지분을 갖고 있는 그 지금 국내 최대 전자회사가 어떻게 보면 이제 PC 사업부를 거의 접었어요. PC 사업이라는 게 이제 비즈니스가 안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익률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접었는데 이 WCG는 어떻게 보면 PC 게임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네. 그쪽의 입장에서는 이제 마케팅 활동적으로 굉장히 좀 무리수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모바일 사업 쪽으로 하는데 그럼 모바일 쪽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WC를 모바일로 옮기기도 좀 애매한 모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바일이라는 거 자체가 네. e스포츠로 보기에는 아직 한계가 좀 그렇죠. 많지 않나요? 네. 그러는데 그런 결정을 냈는데 생각보다 이 결정이 일찍 난 것 같습니다. 왜냐면 1대 대표분을 제가 얼마 만에 뵀어요. 그분이 얘기한 게 지난 2013년도 초에 WCG 지분을 갖고 있었는데 그걸 갖다가 그 대기업에도 좀 넘겨줬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그걸 넘겨줬답니다. 그때부터 이미 청산 작업에 들어갔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어쨌든 지금 이순 대표의 정말 뭐 저는 오랫동안 같이 했었던 분이 정말 인터뷰를 하시는데 눈물까지 보이시니까 정말 저도 개인적으로 좀 마음이 굉장히 많이 짠했고요. 이순 대표가 말씀을 하셨듯이 저희가 정부나 아니면 국가적으로 이런 WCG에 대한 이런 큰 브랜드 정말 작은 돈이 들어간 그리고 들어가지 않은 그리고 네. 정말 많이 들어갔던 네, 네. 그리고 돈이 들어갔죠. 정말 긴 기간 동안 정말 노력했던 그런 브랜드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희도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또 정부나 국가적으로도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고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꼭 또 하나의 게임 올림픽이 다시 꼭 런칭이 돼서 전 세계인들에게 제2의 게임 한류를 불러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분위기를 조금 바꿔서 전문 평가단이 참여한 공식 게임 순위 G랭크를 만나볼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죠. 한 주간의 게임 순위를 알아보는 G랭크 2월 셋째 주 온라인 게임 랭킹 탑 20입니다. 먼저 20위는 아스타, 19위는 디아블로3, 18위는 스페셜 포스고요. 17위는 마비노기 영웅전입니다. 마비노기 영웅전에 매일매일 진행되는 모두가 함께해요. 목표 달성 이벤트가 추가됩니다. 목표치만큼 몬스터를 터치하면 의문의 주머니가 팡팡! 그 덕분인지 3위나 훌쩍 오른 좋은 성적을 얻어냈네요. 계속해서 16위는 스타크래프트2, 15위는 메이플 스토리, 14위는 테라가 차지했고요. 13위는 리니지2, 12위는 사이퍼즈입니다. 사이퍼즈에 등장한 세 번째 동양인 캐릭터 기공 능력자 천기의 TN. 기를 이용한 공격과 수려한 외모. 나보다 잘생긴 캐릭터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여심 사로잡은 TN 덕에 각 항목 순위 역시 팍팍. 다음은 11위 워크래프트3, 10위는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9위는 에오스가 차지했고요. 8위는 리니지, 7위는 스타크래프트, 6위는 던전 앤 파이터입니다. 아이유와 신봉선이 이번엔 크리처로 등장했다. 유저에게 제공되는 아이돌 맵의 크리처. 섭취한 음식 종류에 따라 아이유 혹은 봉선이 크리처로 성장하게 된다는데 모든 항목에서 한 단계씩 상승하며 우위를 점하는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5위는 블레이드 앤 소울, 4위는 피파 온라인 3, 3위는 아이온이 차지했고요. 2위는 서든어택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번 주 1위의 게임은 어떤 게임일까요? 1위는 바로 리그 오브 레전드입니다. 에더웨일의 리메이크 바람이 분다. 스킨, 능력치, 음성 등 모든 것이 새롭게 재탄생된 제라스와 스카너. 꾸준한 패치와 업데이트. 이 정도면 1위 유지할 만하죠. 다음은 모바일 게임 순위입니다. 먼저 10위는 윈드러너입니다. 10위 재진이과 함께 들려온 핫한 뉴스. 바로 윈드러너2 출시 소식인데요. 올해 상반기 윈드러너 후속작을 만나볼 수가 있다니 다시 한번 러닝게임의 열풍을 기대해볼게요. 9위는 돌아온 액션 퍼즐 패밀리, 8위는 애니팡 4000성, 7위는 애니팡, 6위는 몬스터 길들이기입니다. 길드 시스템 2차 업데이트가 진행된 몬스터 길들이기. 이번 업데이트에서는 길드의 성장 요소가 추가됐는데요. 총 7단계까지 성장시킬 수 있다고 하니 최고의 길드가 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볼까요? 계속해서 5위는 애니팡2가 차지했고요. 4위는 포쿠팡, 3위는 모두의 마블, 2위는 쿠키런입니다. 쿠키런 월드에 나타난 핑크빛 로맨스. 그 주인공은 핑크 초코 쿠키와 핑크 캔디 되시겠다. 달콤 쌉싸름한 유혹에 스르르르르 빠지고 싶다면 지금 바로 쿠키런으로 고고고! 2위까지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주 1위의 주인공은 변함없이 캔디 크러쉬 사가가 차지했네요. 축하드립니다. 2월 셋째 주 G랭크, 지금까지 온라인 게임과 모바일 게임 순이었습니다.
네, 2월 셋째 주 G랭크 함께 하셨는데요. 던전앤파이터와 사이퍼즈의 순위가 동시에 상승했네요. 예, 앞선 e스포츠 뉴스에서 나왔죠. 네. 액션 토너먼트가 이제 결승전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게임들이 좀 힘을 얻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그리고 모바일 게임에서는 윈드러너가 다시 G랭크에 합류했습니다. 예, 전문 평가단 순위가 11계단이나 올라갔죠. 사실 쿠키락 같은 경우는 2위를 계속 하고 있었고 또 캔디 코스터라는 그런 게임이 네. 또 요즘 최근에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어쨌든 러닝 게임은 좀 이렇게 같이 연달아서 같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영향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다음 주 G랭크도 역시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플러스 1부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한 주간의 간략한 이슈들을 전해드리면서 잠시 후 2부에서 G 모바일과 G 테스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뵐게요. 정통 축구 게임의 강자 피파 온라인 3. 최근 프리미어 빅매치를 관전할 수 있는 리버풀 FC 매치 투어에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혀 문 남성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는데요. 리버풀 매치 클럽 투어는 저희 피파 온라인 3 유저들을 지금 대상으로 이번 피파 온라인 3에서 13-14 시즌의 세 번째로 열리는 클럽 투어 이벤트인데요. 리버풀과 첼시의 EPL 매치 직관뿐 아니라 런던 시내 관광의 혜택까지 주어지는 FC 매치 투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데요. 피파 온라인 3에서만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이 이벤트가 어떤 것이 있을까를 고민을 하던 중에 현지에서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보자. 이전에도 맨체스터 시티나 첼시, 아스날 같은 영국의 대표적인 클럽들과 함께 이벤트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축구 팬들의 지지 속에 나날이 승승장구하는 피파 온라인 3. 유저들이 더 깊이 있는 축구의 감동을 느낄 수 있게 노력하는 모습. 인기 스포츠 게임의 비결이 아닐까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는 국민 FPS 서든어택. 그런데 전쟁터에 웬 커플? 서든어택에서 달콤한 데이트를 즐기고 있는 커플이 있다고 해 게임 플러스가 바로 찾아가 봤는데요. 그 주인공은 바로 월요일이면 생각나는 커플 송지효 그리고 강길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지효입니다. 너밖에 없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유가 뭐 때문일까요? 송지효 씨 때문입니다. 지효는 늘 멍해서요. 귀여운 멍지효와 힙합맨 강계리. 서든어택에서 과연 어떤 모습을 선보일까요? 표지점을 보호하라. 오케이! 액션! 다운킬! 멀티킬! 울트라킬! 파이팅! 서든어택 화이팅! 월요 커플뿐 아니라 이전에도 송소희, 걸스데이, 빅뱅, 비, 2NE1, 제시카 고메즈 등 솔깃할 만큼 수많은 연예인 캐릭터를 출시했던 서든어택. 아무래도 연예인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저희 친구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들을 저희가 게임 안에서 함께 맞춰나가고자 그런 스타 마케팅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스타 마케팅의 선두주자 서든어택. 대박 행진의 발걸음을 이어가시길 바랄게요. 에이지아와 함께하는 게임 플러스 G 모바일. 안녕하세요. 오늘의 게임은 카오스 파이터인데요. 카오스 파이터의 PM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카오스 파이터는 전투 중 조작이 필요 없는 자동 전투 방식으로 손쉽게 즐길 수 있는 원터치 맞짱 액션 게임. 과연 귀엽고 깜찍한 캐릭터들의 액션은 어떤 모습일지 지금 바로 알아보자. 네, 처음에 이제 게임을 시작하게 되면은 기본 캐릭터가 5개가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체력형, 하고 공격형, 네, 뭐 뭐가 있죠? 민첩, 그다음에 밸런스형 이런 것들이 있죠. 네, 그렇게 있는데 사실 제가 처음에 이 카오스 파이터를 시작하기 전에 체력적인 부분에서 많이 신경을 써야 된다 해서 체력형을 이제 고르게 되었거든요. 분홍머리, 네. 스타일리시한. 그래서 오늘 컨셉도 분홍색이거든요. 얘도 여성이네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렇게 선택했지만 네. 나중에 가서 이게 지금 캐릭터라고 해서 그냥 한 번 영원히 끝나는 게 아니라 코스튬이라고 하는 이 캐릭터 외형 아이템을 바꿔서
또 내가 원하는 그런 캐릭터를 바꿀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네, 맞아요. 기존 다른 게임들 보면은 이제 하나의 캐릭터를 선택해서 쭉 가야 되는데 카오스파이터 같은 경우는 바꿔서 또 교체해서 사용도 가능하더라고요. 그게 네. 되게 장점인 것 같은데. 네. 자, 그럼 저는 사쿠라의 캐릭터를 가지고 모험을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떠나시죠. 카오스 파이터의 메인 콘텐츠인 모험 모드에서는 폭풍 랩업은 물론 많은 아이템을 획득할 수도 있는데 자동 전투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스킬 조합을 잘 이루는 것이 관건. 이게 제가 게임을 하던 그대로 이제 제가 가지고 온 거거든요. 네. 사실 제가 이 17을 계속 못 깨가지고 진짜 지금 화가 나 있어요, 지금. 졌어요, 지금. 또 많은 유저들이 기본적으로 채택하시는 스킬이 있는데요. 네. 지금 여기 보호막 보호의 종을 하나 하셨잖아요. 네. 이게 저를 많이 보호해주고 그다음에 여기 또 보호막 하나가 있는데 네네. 얘를 또 하나 끼실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 스킬 슬롯이 비어있는데 좀 스킬 장착 안 하셨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이 약간 전투에서 마이너스로 작용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 많이 넣어주시고요. 제가 너무 맞아서 아프다라고 할 때는 이런 것들을 넣어줘서 할 수도 있죠. 전투에서 쉽게 이기는 방법. 용병 시스템. 친구 추가된 캐릭터를 자신의 용병으로 구형. 든든한 용병이여, 힘을 합쳐 함께 악의 세력을 물리쳐 보자꾸나. 근데 지금 보면은 아까 지아 씨가 먼저 죽었잖아요. 그러면은 순서를 바꿔서 나는 늦게 나가고 이 친구를 먼저 내보내는 거예요.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그렇죠. 숨어 있다가 내 몸 살리는 거죠, 내 몸. 네. 몸을 사리고 일단 네.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왠지 또 죽을 것 같은데요?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지금 방금 패시 한 대 맞아줬는데도 죽었어요. 패시 한 대를 맞아줬는데. 신이시여. 또 졌어요. 또 상대편이랑 레벨이 같은데도 불구하고 계속 지고 있어요. 네. 어떻게 된 거죠? 아이템이 너무 썩어가지고 이 정도 가지고는 약간 어림없을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갖고 있는 아이템 중에 보면은 저 약간 바지가 되게 약했죠? 네. 바지를 사기 전에 오, 네. 누르면은 내가 차고 있는 거 9레벨, 19레벨 이런 거 사줘야 돼요. 2배 이상. 네, 샀고요. 그다음에 저 약간 반지도 약했죠? 네. 네, 반지도. 훨씬 이쁘네요. 스탯도 훨씬 높아요. 가격 별로 비싸지 않으니까요. 구입, 바로 구입. 그러면 지금 레벨만 봐서는 이 손목 보호대 빼놓고는 엔간에선 좋아졌어요. 아까보단. 네, 훨씬 좋아진 것 같아요. 네. 아, 좋아요. 이제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가나요? 네, 가나요? 가나요? 근데 카오스 파이터? 너에게 힘을! 원기옥을 주세요, 원기옥. 빠박! 빨리! 캐치! 종! 아, 이길 수 있는데, 이길 수 있어요. 또 졌어! 어떡해! 왜 나만 먹게? 쓰리슨 실패의 맛을 본 이후 비장의 카드를 꺼내 드는데 바로 코스튬 변경. 코스튬은 캐릭터의 외형뿐만 아니라 능력치도 높여주는 핵심 아이템이기 때문에 언제나 필수예요. 코스튬도 등급이 있거든요. 네네. 지금 얘가 지금 일반 등급이라서 갖고 계신 사쿠라 안녕? 사쿠라 보내는 거예요? 근데 훨씬 좋은 게 있네요. 강화까지 해주셨네요. 삐에로! 얘를 하고 무기도 얘한테 맞는 거 찾고요. 그래서 지금 코스튬과 무기를 또 바꾼 거예요, 맞게끔. 네. 그래서 이 상황에서 다시 도전을 하러 갈게요. 17탄! 널 깨주겠어. 삐에로니까 또 코스튬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켰으니까? 삐에로가 우리 보고 웃진 않겠죠? 이 용병이 좀 잘해줘야 되는데 우리 친구 이분이 저한테 친구를 걸었거든요. 여러분 친구 거세요. 친구와 함께 아싸. 어쨌든 이 지금 용병으로 등록된 이 친구는 네. 1인분은 하고 있어요, 어쨌든. 네, 하고 있어요. 열심히 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하니. 우리만 잘하면 돼요. 삐에로 너의 힘을 보여줘.
이거 좋아요. 이거 완전 좋아요. 제발! 제발! 방금 피했어. 예! 이제 이런 쾌감이 있다니까요, 진짜. 해야겠죠, 이 게임. 해야 돼요. 진짜 짱이에요, 진짜. 네. 진짜 저 이거 진짜 맨날 뒷골 잡고, 맨날 못 깨가지고 그랬는데, 저도 모르게 돌고래 소리를 막. 진짜 어떻게 하나 눈물 나. 단순히 레벨만 올리는 모험 모드가 끝이 아니다. 오직 1대1로만 전투가 가능한 최종 관문 악마의 탑. 그리고 수많은 길드원들이 릴레이로 1대1 대결을 펼치는 길드전도 존재하기 때문에 쉴 틈 없이 즐길 수 있다는 게 장점. 이제 모험에서 이제 체력을 다 소모해서 더 이상 여기 있는 던전들을 더 돌 수가 없다. 그럴 때는 이제 저희가 악마의 탑이라고 하는 컨텐츠가 있어요. 네. 이제 거기서는 체력이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 악마의 탑을 보시면 네, 악마의 탑은 레벨이 30 이상이어야지 네, 오픈이 맞습니다. 된다고. 네. 그래서 저는 아직 오픈이 안 됐다는. 네, 그래서 지금 거의 뭐 최고 탑이 지금 140층까지 열려 있거든요. 140이에요, 130이 아니고? 네. 더 올라갈 수는 있어요. 거의 최고치가 130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역시 이것도 전투 한 판 하고 나서 이 상대의 스탯에 따라서 보고 이제 바꿀 수는 있고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는 무조건 1대1. 네, 나를 검증하는 거죠. 어머, 검증됐네요. 네, 됐네요. 네, 검증됐어요. 아무래도 140층이다 보니까 강력한 이제 몬스터가 되기를 하고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보시면 이거의 보상은 경험치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게 1층부터 지금 계속 진행이 돼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판 깼다고 바로 보상이 들어오진 않고 여기 보상받기 버튼을 누르셔서 지금 누적된 경험치를 한 번에 받겠느냐. 그래서 이렇게 받는 콘텐츠입니다. 개인전으로 하는 거 말고 좀 단체로 할 수 있는 대전이 있죠? 있죠. 뭐가 있을까요? 저희 보면은 길드를 가입하시면 길드전을 참여할 수가 있어요. 길드전에 참여하면 뭐가 좋아요? 일단 그 명예랑 명성이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돈도 받을 수 있고 일단 명예. 올림픽에서 1등하면 뭐가 좋아요? 네네. 이걸 위한 게 아닌가. 한번 이 전투 된 걸 한번 볼게요. 이거는 지난 결과인 거죠? 네, 지금 이 길드원은 이렇게 짜랑 나와서 뭐 이렇게 많아요? 네. 대박. 서로 죽을 때까지 상대방이 죽을 때까지 하고 상대방 내가 죽으면 나 대신 다음에 대기하고 있는 길드원이 나와서 끊임없이 결투하고 이제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의 길드가 우승을 하게 돼요. 여기서 그러면 펫도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네, 펫은 나오죠. 하지만 이제 내가 등록한 용병은 여기에 참여할 수 없어요. 오로지 길드원만. 네. 단체 싸움이네요. 그렇죠. 이 외에도 천하 제일무도회, 하늘여행, PVP 경기장 등 다양하고 재미있는 모드가 즐비해 있는 카오스 파이터. 간단해 보이지만 무궁무진한 카오스 파이터의 컨텐츠 왔다. 요거 질릴 틈이 없겠는데. 네, 이렇게 해서 PM님과 함께 카오스 파이터 알아봤는데요. PM님, 오늘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첫 방송 출연이라 매우 떨렸지만 좀 잘 풀어주셔서 좀 재밌게 잘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네, 저도 너무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또 카오스 파이터를 사랑해주시는 유저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지금까지 오픈되어 있는 것 외에도 뭐 모험 같은 경우 던전이 더 오픈될 수 있고요. 지속적으로 저희 게임을 이용해 주시면 더 이제 참맛을 느끼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카오스 파이터 함께 해봤습니다. PM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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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상을 자극하는 비행 슈팅. 정령의 날개 4카카오. 정령의 날개에는 다양한 능력의 아름다운 정령들이 무려 15가지나 존재한다는데 게임 중 속성 구슬을 획득할 때마다 적에게 추가 피해까지 입힐 수 있다고 하니 준비된 자들이여 정령의 세계로 떠나보자. 실시간 브레인 퀴즈 배틀 퀴즈팡 온라인. 역사, 경제, 11개 항목의 상식 퀴즈를 다양한 방법으로 풀어보는 퀴즈팡 온라인은 총 3가지 모드와 6가지의 다양한 아이템이 존재해 더욱더 스릴 있는 퀴즈 배틀을 즐길 수 있다는데 퀴즈팡 온라인에서 똑똑한 두뇌를 한껏 뽐내보자.
네, 카오스파이터 여성 PM님께서 정말 화끈하게 잘 설명해 주셨네요. 예, 뭐 모바일 게임의 뭐 기본적인 턴제죠. 거기다가 뭐 아기자기한 그래픽, 거기다 코미카 부분이 들어있어요. 네. 아무래도 여성 기획자분이 이렇게 나와서 설명해 주시는 것보다 보니까 여성분들도 파이팅 게임은 별로 남성들 위주잖아요. 근데 여성 유저들도 되게 좋아할 만한 게임인 것 네, 같습니다. 파이팅 게임임에도 불구하고 네. 굉장히 저도 흥미가 많이 가더라고요. 카오스파이터 잘 봤습니다. 다음은 공정하고 아주 냉정한 게임 평가 G테스터 시간인데요. 오늘 아주 특별하고 수상한 게임을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게임 플러스로 인사드리는 G테스터. 오늘의 평가 게임은 바로 브릭포스입니다. 브릭포스. 네, 참 뭐랄까 화제가 될 것도 같고 또 조용할 것도 같고 냠냠쩝쩝 뭐라고 해야 될까 이거 표현을 해. 아무튼 그런 게임이에요. 예. 이게 표현을 얌얌쩝쩝이라고 하셨는데 오늘도 뭔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눈치가. 아, 오늘의 슬픈 전설. 오늘도 슬픈가요? 그쵸, 굉장히 슬퍼요. 아니,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은 저는 되게 이 업계에서 정말 유능하고 되게 성실하고 또 취재를 열심히 하는 기자로서 되게 소문이 유명해요. 본질만 하자고, 본질만.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은 그런 제가 온라인 게임인데 신작인데 이 브릭포스가 나왔다는 걸 몰랐어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갑자기 G테스트에서 브릭포스를 하겠습니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알았다고요. 이 게임이 오픈을 했구나. 아니, 왜 홍보를 안 하는데? 왜 홍보를 안 하는 겁니까, 도대체? 아, 그러니까는 브릭포스에 대해서 오픈한 이후로 한 번도 홍보 자료 같은 거를 배포를 안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도대체 그 이유가 뭐냐 말입니다. 사업 쪽에서 그래도 일가견이 있으신 우리 PM님께서 질문을 제가요? 해보세요. 어려운 질문. 제가 대답을 해야 돼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CJ가 어떤 회사입니까? 문화를 가장 잘하는 회사입니까? 아니. 좋아요. 넷마블은 어떤 회사입니까? 지금 뭐 모바일 게임으로 이제 철옹성이죠. 모바일 게임이 잘 되니까는 이게 참 온라인 게임이 상대적으로 약간 좀 찬밥이라고 하면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잘 나가는 자식만, 공부 잘하는 자식만 이제 고기 국 주고. 그렇지, 고기 국 주고. 공부 못하는 자식은 물 말아주고. 물 말아서 찬밥 먹어라. 이러니 옳지 못합니다. 좀 브릭포스는 다른 여태까지 온라인 게임에 비하면 굉장히 좀 조용하게 너무 오픈을 한 경우에 속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안타까워요. 굉장히 기자로서. 기자로서 안타깝다고 하셨잖아요. 그쵸. 온라인 게임 개발자로서 상당히 안타까운 거거든요. 온라인 게임은 그야말로 흉년이에요, 흉년. 요즘 온라인 게임 뭐가 나옵니까? 근데 사업하는 분들도 알아요. 아, 이게 돈을 많이 벌겠구나. 이게 많이 벌겠다. 견적당 나오는 돈을 거. 많이 벌 것 같으면 이게 홍보를 많이 한다고. 홍보비를 많이 써갖고. 그런 계산이 좀 들어가 있었던 게 아닐까요? 근데 그러면은 지금 이현수 PM님 말씀은 요 게임 견적 딱 보니까 돈 많이 못 벌 것 같다. 그러지 않았을까? 내가 판단한 건 아니니까. 브릭포스가 소리 없이 강한지 소리 소문 없이 약한지 저희가 직접 평가를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죠. 유저가 직접 컨텐츠를 만든다는 의미에서 UCC 슈팅 게임이라 불리는 브릭포스. 근데 이거 어라라? 어디서 많이 본 듯한데? 전 세계적으로 3,300만 장 이상 판매고를 기록하며 엄청난 사랑을 받은 블럭 시뮬레이션 게임 마인크래프트의 스멜이 느껴지는데, 그럼 G테스터 4인방의 생각은 어떨지? 브릭포스의 비주얼! 브릭포스의 비주얼은 저희도 느낄 것이고 유저분들도 느끼겠지만 어디선가 상당히 많이 친숙한 그런 비주얼이에요. 마인크래프트잖아요, 마인크래프트. 마인크래프트에서 총 쏘는 게임이네. 너무 바로 얘기하시네. 그러니까 세상에 지금 뭐 우리 모두의 대사 같으신데 한 방에 뺏으셨어 지금. 그러니까 이제 할 일이 없어지잖아요. 아니 근데 사실 이 말이 맞기 때문에 저희가 반박을 할 수가 없어요. 나 틀린 말은 못하는 사람이야. 진짜 딱 화면을 보면 가장 많이 보이는 게 네모 박스. 뭔가 네모도 정확히 말하자면 각진 박스. 이게 맵을 구성하고 있는 것들이 정육면체로 되어 있죠. 오브젝트들이라든가 그런 거. 이게 바로 마인크래프트 하죠. 그런 부분에서 비슷한 게임은 또 딴 게임이 또 있죠. 그렇죠. 이 블럭 구조에 총싸움을 하는 에이스 오브 스페이드. 실제로 빌드 건설하면서 총싸움하는 게임. 에이스 오브 스페이드하고 비주얼뿐만 아니라 게임 구성까지 너무 비슷하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논란의 중심이 되는 건 그 게임들이랑 정말 비슷하다라는 이야기고, 사실 그래서 요즘 음악계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 장르의 유사성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일종의 자신의 이제 표준 논란에 대해서 방어하는 그런 용어로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 장래 유사성이라는 말을 여기다 갖다 붙여도 크게 무리는 없을 거라고 봐요. 장래 유사성 정도를 우리가 인정을 해주고 표절 논란 쪽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는 조금 족쇄를 풀어줘도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에요. 그런가? 아닙니까? 똑같이 게임을 만드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 때 피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왜 굳이 블럭이냐? 블럭이 아니라도 됐을 텐데 뭐 표절은 아니에요. 게임성은 내부로 들어가면 상당히 차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표절이라고 딱 끊어 말할 수는 없는데 우린 저걸 차용하겠다라고 전 떳떳하게 말할 것 같아요. 떳떳하게 이렇게 내세우고 개발을 하면 되려 더 편할 텐데 하늘 아래 새로운 게 없지 않느냐.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자꾸 피해가려고 그러다 보니까 베꼈다는 누명을 계속해서 씌워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떳떳하게 밝히고 뭐 얻어와서 쓰는 게 비용이 발생한다면 그거보다 더 좋은 게임을 만들어갖고 훨씬 더 이익을 창출하면은 장사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적어도 브릭포스는 전 양심적이라고는 생각해요. 어찌됐든 언론을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마인크래프트를 오마주한 게임임을 부정한 적은 없어요. 여태까지. 장르의 유사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지만 앞으로도 계속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브릭포스. 결국 판단을 하는 것은 유저의 몫일 텐데 그렇다면 브릭포스의 타겟 유저층은 누구일까? 게임의 타겟층을 얼마로 두셨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 게임이 저연령층을 대상으로 이제 개발한 게임이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저연령층들이 받아들이기에는 굉장히 좀 적절한 그래픽이라고는 생각을 해요. 적당히 이제 좀 귀엽고 적당히 좀 부담 없이 즐길 수 있고 이제 적어도 부모님이 그 자식들이 게임하는 거 봤을 때 얘가 폭력 게임을 하는구나 라는 느낌은 안 들잖아요. 그렇지. 적어도 저연령층을 너무 저평가하시는 것 같아요. 요즘 애들이 무서워요. 요즘 애들도 스타일리시한 게임들. 게임 개발자들도 함정에 빠지기 쉬운 게 자,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게임은 저연령층,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유치한 그래픽으로 유치한 비주얼로 그들의 눈길을 사로잡아야지 라고 함정에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게임 개발하는 사람들 다 어른들입니다. 어린 친구들이 볼 때는 다 꼰대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바라보는 어린이들의 눈빛은 실제 어린이들의 시선과는 많이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어린이들이 바라보는 멋진 게임들은요 그렇게 유치찬란하고 귀엽게만 하고 팬시한 그런 게임, 그런 그래픽이 아니라 멋지고 어른들도 좋아하고 내가 PC방에서 했을 때 친구들이 보고 와, 너 되게 멋있는 게임 한다. 그 게임 뭐니? 라고 물어봤을 때 내가 어깨를 한번 으쓱할 수 있는 그런 비주얼을 원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멘트를 양보하는 아주 아름다운. 아 근데 예, 아동들이 선택하기 좋을 듯한 게임. 근데 어른들이 선택하기에 허들이 있는 거예요, 비주얼적으로. 그 비주얼이면은 뭔가 내가 이걸 하고 있는 걸 남들이 보면은 아우 창피해. 나를 멸시할 것 같아. 야, 너 나이 봤을 때 이런 어린애들 전자하게 나오고 있어 봐. 우리 나가, 우리도 하잖아. 다 다음 집에서. 아 그러니까. 실제로 총을 쏘면은 맞았을 때 별이 막 피잖아요. 마치 죽은 것 같지가 않아. 그리고 표정에서 다 드러나요. 울고 있거나 아니면 눈이 핑핑핑 돌고 있던가. 돌거나. 근데 그게 어린 타겟층을 두고서 만든 게임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사실 지울 수가 없네요. PC방에서 성인들이 이 게임을 한다고 했을 때 주변의 시선이 어떨까를 생각해보면 답이 나오죠. 아기자기한 그래픽, 귀여운 캐릭터와 블링블링한 이펙트들 때문에 브릭포스는 저연령층 게임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실제로도 과연 그런지 직접 플레이해 보아요. 자, 이제 저희가 브릭포스의 메인 모드를 또 플레이를 해볼 차례인데 메인 모드라니? 무슨 모드인가요? 메인 모드는 총 쏘는 모드 아닌가요? 아니야. 건설 모드 아닌가요? 아니에요. 건설 모드와 그리고 총싸움 모드를 결합시킨 이도 아닌 짬뽕이란 소리네요. 뭐야?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왜 그래요? 세상에 저 어제 혹시 잠을 좀 못 주무셨어요? 지금 술 마신 사람처럼. 메인 모드예요. 건설도 하고 총싸움도 하는 배틀브릭 모드를 함께 해볼 배틀브릭 텐데 자, 레디 해주시고요. 레디 해주세요. 자, G테스터 배틀브릭 시작하겠습니다. 레디. 자, 일단 컨셉트를 한번 잡아봅시다요. 우린 버섯 마을처럼 해갖고 버섯 마을. 기둥이 많게 해서 숨어 있다가 쏘고 숨어 있다가 쏘고. 이런 그렇다면 느낌으로 가죠. 발칸포대를 하나 설치해야겠군요. 어떻게 형 기자님, 저희는 또 비주얼 담당하는데 좀 아름답게 어떻게 잘 꾸며야 될 텐데. 기능성 브릭, 중력 브릭도 있고 별의 별게 다 있거든요. 자, 비주얼스럽게 되게 좀 우린 알록달록 이쁜 게 중요해. 자, 저는 여기 전망대를 만들었고 적들이 오면 다 없애버릴 거야. 아, 이거 잘못 만들었네. 여기다가 사다리를 딱 놓는 게 오늘의 컨셉이야. 또 사다리 깨지기도 올라가는 하면서. 동안 저격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사다리 쪽에 이렇게
카바를 딱 치는 게 중요해요. 카바. 어? 자, 전 이 발판을 되게 전략적으로 활용할 거예요. 네. 자, 이렇게다가 해놓으면 아이디어는 멋진데 맞지도 않는 데다가 그쵸. 볼 수는 있어, 진짜. 볼 수도 있어. 걱정해. 10초 남았습니다. 건설 시간 10초 남았습니다. 안 되는데? 나 아직 내 작품 세 개가 다 완성이 안 되는데? 왜 작품 세 개가 있어? 저 사람은. 게임에서 작품하지 말라 그랬죠. 자, 끝났습니다. 선수 시간. 대박! 나의 나무를 나를 완성하지 가둬놓으면 못하고. 어떻게 이 사람아? 아 잠깐만. 15킬을 먼저 기록하는 쪽이 이기는 거죠, 지금. 자, 오케이. 우리가 구축한 구조물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봅시다. 네. 저기 보인다. 이런 젠장할. 우리가 보인대요. 보인다. 아니요, 우리가 저- 아닐 거예요. 대기일 거예요. 저는 안 보인다. 볼 겁니다. 잠깐. 보인다. 우리 저기 안 보여요. 잠깐 비켜봐요. 아니 나를 이 사람아 길막을 하면 어떻게? 한꺼번에 2킬. 멍청한 사람. 보인다. 왼쪽에도 구멍이 있잖아. 왼쪽에도 왜 꼭? 보인다. 아니 무서우니까. 그리고 당신은 개도를 해야죠. 저는 지금 스나예요. 여기도 있어요. 개돌 돌격하라. 적진을 돌격하라. 아야, 우리 그리고 우리 형사님께서 분석이었구나. 만들어 놓은 뭐 하는 짓이었지? 요차.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 사람들아. 어지러워. 아니 가만히 매듭하고 있으라고. 플레이해. 저기 낙사했어 낙사. 개돌. 저기 시야에서 일단 벗어난 것 같습니다. 과연 그럴까? 넘어왔어. 넘어왔어. 우리 기념 선물이게 나를 죽였어. 미술로서 안 지워 갔네. 이거 또 일단 저 적진의 후방으로 제가 돌아왔다. 좋아. 안녕. 적진의 후방으로 안녕, 돌아가서 안녕. 잠깐 우리 이거 잘 저기 만들었다. 후방에서 저걸 교란하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협조를 안 이거 해주세요? 잘 만들었어. 여기 있다. 여기 있네. 잘못 만나서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어머. 알아요, 알아. 저왜 방방 뛰냐고 계속. 바로 좋아. 게. 좋아. 더블킥. 좋아. 이렇게 하는 거라고. 좋아. 그건 아니잖아. 계속 거기 살아. 여기서 이렇게 어허. 봐주시고 진짜 있는 거예요? 왼쪽에. 왜 그래? 왜 낙사를 했어? 너 왜 활을 못 쏘니? 저기 있다. 야, 저렇게 저격을 하시네. 방방 뛰지 말라고. 거기. 여기. 저 방방 뛰는 거에 시선이 사로잡히는 거. 그래, 잡어. 통하네. 저기 은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지우측 확실히 잘했어요. 그럼. 지금 HP가 14밖에 없어.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좋은 있어. 점검이다. 지금 핑키는 14밖에 없네. 아니 얼마 높지도 않은데 왜 자꾸 떨어져 죽냐고. 지금 저기서 최소 3대수는 지금 낙사야, 지금 보니까. 괜찮습니다. 거기 맞을 수 있어요. 근소한 차이로 뒤지고 있어요. 9대8 이 정도면 충분히 역전이 가능하죠. 기세 이미 총을 우리 팀으로 넘어왔기 때문이에요. 야, 나도 이거 타고 싶었어. 나도 이거 탈래. 좋았어. 공격당하고 있어. 저 잡아야 돼. 이렇게 재밌는 것은 재밌네. 너도 와서 타. 시체도 튀네 이거. 계속 튀어. 야, 이렇게 무서운 게임이 다 있어. 또 한번 타보자고. 발견. 자, 나 여기서. 자, 잠깐만. 이 사람들아. 자, 이 점만 내주면 우리가 지는 거죠? 그래. 들어가. 오케이. 내가 1점 느꼈어. 나왔어. 근데 지금 시간이 8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자, 5초 내에 화이팅! 5초 내에 5점을 내. 잘한다. 마우스가 왼쪽 클릭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네. 이게 일단 얘기할 걸. 그렇죠. 항상 그치, 패자는 패자는 연장 연장 탓을 탓을 하지. 직접 맵을 만들고 그 자리에서 전투를 펼친 G테스터 4인방. 건물들을 이용해 재미있게 플레이를 했으나 무기나 이펙트 효과들이 유아틱하다는 것은 사실. 그렇다면 슈팅 게임에서 가장 중요한 타격감은 어떨지? 저희가 어쨌든 브리포스가 FPS 기반이기 때문에 타격감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어요. 그쵸. 아무래도 슈팅 게임이잖아요. 슈팅 게임에서 총 쏘는 맛. 그냥 손맛. 을 얘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브리포스도 사실 캐주얼 슈팅이긴 하지만은 엄연히 FPS의 구별로 할 수 있는 게임이에요. 그런 장르이기 때문에 이 손맛이 정말 중요한데, 자, 여기서 근데 문제 생기죠. 이 게임은 뚝뚝이 활, 그리고 물총, 뿅뿅하는 물총, 그리고 참치, 마른 참치, 뭐 이런 게 게임에 등장하다 보니까는 필연적으로 손맛이 없다고 해야 되나, 부족함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실 유아틱한 분위기를 이제 전면에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비주얼은 다 이제 저연령층 취향인데 타격감만 진짜 사람 총으로 쏴죽이듯이 시리어스한 타격감으로 가버리면 그것도 역시 괴리가 생기는 거라고 봐요. 그래도 가장 잘 이 정도면은 타격감을 표현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는 있습니다. 근데 뭐 연출적인 면에서 봤을 때 내가 상대를
가격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때렸는지 안 때렸는지 알 수 있는 거는 H바, P바 줄어드는 것밖에 없어요.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타격감이 네, 뭔가 부실하다. 사운드가 있긴 한데 이게 정확하게 내가 맞추면 정말 난전일 때는 팀전 같은 거 할 때는 내가 쏜 건지 내가 맞은 건지 근데 그거에 비해서 그 타격감은 떨어지는 데 비해서 차라리 버블 파이터 같은 느낌으로 아예 그냥 좀 큼직큼직하게 버블 파이터 해보면 이게 에임도 크지만 그만큼 나가는 틈도 크고 좀 뭐라고 해야 돼 이게 맞추는 맛도 그러니까 상대방을 맞췄을 때 맞췄구나가 확실하게 느껴지잖아요. 어떻게 이게 보면은. 물 안에 갇혀버리게 되니까 그쵸, 내가 때렸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되잖아요. 타격인지 피격인지. 네, 근데 이 브릭포스는 이 타격인지 피격인지 좀 진짜 인지가 잘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또 그런 문제도 있어요. 이 크로스헤어라고 하잖아요. 크로스헤어가 묻힌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난전 때 총을 쏘다 보면은 잃어버려요. 맞아. 잃어버려요. 내가 지금 어디로 쏘고 있는지가 지금 잠깐 내 크로스헤어 어디 찌라 갔다 헤매다가 이제 맞아 죽었어요. 근데 어떻게 죽었는지도 모르겠고. 이런 느낌? 저는 제가 FPS 게임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쵸. 사람 싸죽이는데 일가견이 있습니다. 총싸움 여신. FPS 게임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사실 FPS 기반이라 하면 타격감은 진짜 베이스로 깔려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조금 게임과 맞지 않는다라는 그건 판단이 섰다면 오히려 맞거나 때리거나 할 때 그 뭐랄까 표현? 이펙트 같은 것도 조금씩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상대가 물총을 쐈어요. 근데 그 안에 페인트가 들어가 있어서 초록색이야. 내가 만약에 맞았을 때는 적어도 내 화면에 조금이라도 뿌려지는 연출을 해준다던가 뾱뾱이를 한다고 하면 뭐 잠깐 시야가 뭐 한쪽 눈 조그맣게 동그랗게 가려진다던가 눈을 맞춰서 실명시키는 거군요. 아니 그러니까 볼 같은 데 맞아서 이렇게 확실하게 꽂히고 팍팍 하는 소리가 나지 않을 거라면 그런 식으로라도 표현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되게 그 만화적이고 동화적이고 풀어낸 카트라이더 같은 경우에 이제 공격을 멀리 이제 작용하는 공격이나 내가 놨던 트랩에 누가 걸렸거나 그러면 이제 컷신 비슷하게 이렇게 잘려서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연출을 했어도 좀 좋지 않았을까.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기존 FPS 게임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총을 가지고 싸우지만 귀엽고 아기자기한 비주얼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브레이크포스. 다음 주에 이어지는 평가에선 어떤 것들이 공개될지 G테스트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네, 이렇게 해서 게임 플러스 함께 하셨는데요. 어떠셨어요? 방금 본 게임 같은 경우는 뭐 레고를 연상하게 하고요. 마인크래프트의 FPS가 뭐 나오긴 했지만 또 그 독특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뭐 장벽을 만든다는 거, 그 안에 맵을 만들어가면서 한다는 것은 한번 게임을 더 재밌게 할 수 있는 그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네네. 뭐 오늘 같은 경우는 WC 중단 그리고 모바일 시장의 냉혹한 현실 등 좀 무거운 주제가 많았었잖아요. 근데 다음 주는 조금 더 재미있는 소식들이 많이 들러오고 있으니까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남 기자님 말처럼 오늘은 조금 무거운 주제를 많이 다뤘던 것 같은데요. 다음 주에는 좀 더 좋은 모습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